안녕하세요. 파산관계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회생 세 번째 시간으로 회생 절차의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기업 회생 절차, 뭔가 좀 빨리 한다는 얘기죠. 패스트. 기업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낙인 효과, 뱅크럽시 스티그마라고 그러네요. 기업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낙인 효과로 인해 신용이 추락하고 그와 동시에 핵심 직원의 이탈, 필수 거래상과의 거래관계 단절, 운영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회생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회생 절차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심해집니다. 법은 기존 경영자 관리제도 DIP를 원칙으로 하면서 채권자 협의를 하여금 기존 경영자 관리인에 대한 감독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으나 그동안 채권자 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하였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는 기업을 회생시키고 동시에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채권자 협의회 등을 비롯한 회생 절차 관여자들의 역할 재설정, 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 DIP 파이낸싱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회생 절차에 대한 재판 및 감독 기관이고 회생 절차는 채권자들과 채무자가 함께 기업 구조조정이나 채무조정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포럼입니다. 채권자들은 채권자 협의회 등을 통해 회생 절차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으로서는 계속 기업 가치 보존과 증대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조기 종결을 추진함으로써 회생기업의 신속한 시장 복귀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년 3월부터 패스트트랙 기업 회생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로 채권자들과 사이에 사전 협상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에 대해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상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절차, 워크아웃이라고 합니다. 절차와 이 법에 따른 회생 절차를 접목하여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들 두드러 신속하게 6개월 이내 구조조정이나 채무조정을 마무리하여 조기에 채무자를 시장으로 복귀시키는 방안입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패스트트랙 시행 이후 대규모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준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회생 절차를 도입한 목적은 첫째, 절차 진행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둘째, 이해관계인의 절차 참여를 확대하며 셋째, 시장의 요구에 맞춰 효율적인 법적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패스트트랙 회생 절차의 가장 큰 특징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신속한 절차 진행,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조기 종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관리인을 선임하는 대신 기존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관리인 불선임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둘째, 채권자 협의회가 기업가치평가,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 등 단계에서 주도적 적극적으로 회생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관리위원 파견, 권한 또는 구조조정 담당인원, CRO 추천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자문기관,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선임해 주어 실질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가 후 조기 종결을 위해서 첫째, 인가 후 주주총회를 통한 출자 전환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업 지배권 변동 현실화, 둘째, 채권자 협의회 감사 추천 등 자율적 감독 시스템 구축, 셋째, 제1회 조기 변제 후 즉시 종결 또는 종결 파이낸싱, 엑싯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 조달 후 종결을 추진하고 나아가 넷째, 관리인으로 하여금 채권자 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M&A 추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M&A가 이제 기업 인수 합병이죠. 이와 같이 신속한 회생 절차 진행을 통하여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조기의 회생 절차의 보호로부터 퇴출되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가능한 한 조기의 시장 경제를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패스트트랙이 적용된 대규모 기업의 회생 절차 개시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소요된 기간을 보면 LIG건설 주식회사 6개월, 2011년 4월 1일 개시, 2011년 9월 30일 인가, 동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약 7개월, 2011년 7월 12일 개시, 2012년 2월 21일 인가, 대우자동차 판매 주식회사 4개월, 임광토건 주식회사 4개월, 풍림산업 4개월, 삼한기업 5개월,
다음에 웅진홀딩스 및 극동건설 4개월, 한국실리콘 주식회사 5개월, STX 페노션 5개월 등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력에 따른 변제 시기를 앞당겨 변제한 후 조기에 시장에서 복귀한 회사로는 대우자동차 판매 주식회사, 임강토원 주식회사, 풍림산업 주식회사, 삼한기업 주식회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중소기업 회생 절차와 관련하여 1. 첫째, 법은 회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단일한 회생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회생 절차는 대규모 기업에게는 적당하나 중소기업에는 다소 번잡하고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회생 절차를 통한 구조정 또는 채무조정으로 나아가 빠른 시일 내에 기업 경영을 정상화해야 하나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보유한 자금을 거의 소진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회생 절차 신청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 점. 보통 회생 절차 신청하기 6개월 이전부터 운영자금 조달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성이 인정되더라도 채권 변제액 또는 채무 변제 비율이 낮으며 재배치할 인적 물적 자원도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채권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회생 여부에 대해 관심이 적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의 경우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당시 부도 우려 등에 따른 긴급성이나 회생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회생 절차에 관하여 매우 부실한 자문을 받고 있고 그 비용 역시 과다한 경향이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첫째, 기업 경영에 이상 징후가 발생한 초기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경영 실패의 원인에 대한 전문가적 진단을 기초로 성공 가능한 사업 부분에 기업가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경제성 없는 사업 부분에 대한 집착을 버리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중소기업이 단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청산 또는 파산 절차를 통하여 사업을 정리한 후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요. 둘째, 그럼으로써 채권 금융기관들도 중소기업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회생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회생 절차의 효율성을 고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채무자가 회생 절차 초기에 연합하는 절차 비용의 대부분은 조사위원회 보수로 지출되는데 기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사업 부분 역시 비교적 단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조사보고 내용 역시 비교적 간단하고 정형적이므로 일정한 수준이 보장되는 도산 전문가, 공인회계사 등으로 하여금 관리인 조사보고서를 보다 내실 있게 작성하도록 보조함으로써 조사위원회 조사보고 절차를 생략하여 절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 즉 관리인 조사보고서로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를 대체함으로써 조사위원 보수에 상응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 절차의 경우 제1의 관계인 집회에 참석하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그리 많지 않고 이해관계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조사위원 또는 관리인이 조사보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회생 절차를 통한 권리 변경이나 구체적인 변제 금액 등에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회생 절차 신청 초기 단계부터 적정한 수준의 회생 컨설팅이 이루어져 종래 조사위원이 작성하던 조사보고서 수준의 관리인 조사보고서가 작성 제출될 수 있다면 조사위원의 조사보고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하여 회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나아가 도산 전문가들로부터 적정한 수준의 자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채권자들과의 협상이 조기에 개시되어 채권자들의 협조로 제1의 관계인 집회 전에 사전 회생 계획안이 제출될 수 있는 점, 제1의 관계인 집회와 제2, 3의 관계인 집회 사이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등을 고려하면 법원이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등을 통하여 전문가적 진단을 거친 후 성공 가능한 사업 부분에 기업가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경제성 없는 사업 부분은 매각 등을 통하여 가감하게 정리하고 나아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하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년 11월경부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여러 차례 협의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3년 5월경부터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회생 컨설팅의 핵심은 첫째,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중 회생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하여금
조기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둘째, 일정한 수준이 보장되는 도산 전문가인 컨설턴트로 하여금 회생 절차 초기부터 회생계획 인가 때까지 관리인을 보조하도록 하여 회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중소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 컨설턴트는 주로 경영환경 분석 및 사업계획 수립, 채권적 목록 작성 및 시부인표 작성 보조,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작성 보조, 제1의 관계인 집회 출석 및 답변, 회생계획안 작성 보조, 제2, 3의 관계인 집회 출석 및 답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죠. 셋째, 특히 가능한 한 조사위원 선임 및 그 조사보고서 절차를 생략하되 컨설턴트로 하여금 관리인이 조사보고서 작성을 보조하도록 하여 이로써 조사위원이 조사보고서에 대체하는 것. 넷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가능한 한 컨설턴트의 보수는 중소기업청 등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 다섯째, 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특히 제1의 관계인 집회와 제2, 3의 관계인 집회 사이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것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로 개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다만 중소기업청 등은 진로 제시 컨설팅을 담당하는 컨설턴트를 선정함에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사위원 후보자 목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청 등이 실시하는 컨설팅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청 등은 현재 진로 제시 컨설팅을 거친 후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회생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는 계획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 절차에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진로 제시 컨설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회생 절차에 신청하더라도 회생 컨설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회생 컨설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처한 경영사항이나 내부 역량 등에 대한 전문가적 진단을 토대로 일정한 수준의 이상의 관리인 조사보고서 및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컨설턴트의 자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조사위원 후보자 목록을 제공하여 컨설턴트 풀을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 등의 지원금은 회생 컨설팅의 70%, 한 개 회사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정도이고 나머지 30%는 해당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3천만원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 거죠. 뭐 이게 일반 그냥 로펌에 가면 뭐 부르기 값이죠. 5천만원, 6천만원, 1억, 1억 5천, 뭐 2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 돈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청에서 3천만원 한도 내로 그중에 70%를 지원하고 본인은 한 900 정도를 부담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 개 기업이 있으면 진로 제시 컨설팅을 제시하고 회생으로 유도하죠. 기업 회생 컨설팅, 재기 컨설팅, 그 다음에 일반 컨설팅과 연계합니다. 지속적인 어떤 창업 등 인가가 되면.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패스트트랙하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과 관련된 진로 제시 컨설팅, 그 회생의 어떤 새로운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